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 선교에 힘쓰고 교계 지도자 양성, 지역 개발 등의 사업을 이어가는 범양선교회가 제40회 정기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새로운 1년을 이끌어갈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선교 사역의 방향과 계획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하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며 선교지 교회 개척과 다음 세대 육성에 힘쓰는 단체 범양선교회. 범양선교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올 한 해 선교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21일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 센터에서 범양선교회의 제40회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15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시작으로 회의 순서가 이어졌습니다. 대표회장 권희영 목사의 사회로 예배가 시작된 가운데 예장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의 동역자를 돕는 복된 사역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전한 이 총회장은 바울이 자신의 선교를 도운 사람들을 복되게 소개하듯 우리도 복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주 예수의 날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을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아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데 우리 함께 더 나아가 주의 영광 드러내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 범양선교회 19대 증경총회장이자 명예회장인 김사만 목사가 인사말씀과 함께 축도를 전했습니다. 범양의 역사가 선교 단체로 짧지 않고 또 저도 초기부터 이렇게 늘 모임에 참여했는데 오늘까지 장구한 세월을 광야의 길을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뒤이어 열린 정기총회 순서에는 사업보고를 시작으로 신임회장 취임이 이어졌습니다. 범양선교회 40대 신임회장으로는 포항 동부교회 김영걸 목사가 추대됐습니다. 김 목사는 선교의 열정에 불을 붙여야 하는 시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취임사를 전했습니다. 1982년 창립해 40여 년간 세계 곳곳에 선교에 힘쓰고 있는 범양선교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더욱 활발한 사역을 통해 선교의 열매를 맺길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하효진입니다. 명성교회가 3월 1일 수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2023년 3월 특별 새벽 집회를 개최합니다. 위대한 부르심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 새벽 집회에는 명성교회 담임 김하나 목사가 강사로 나섭니다. 집회 시간은 매일 새벽 5시 50분, 7시, 8시 30분이고 C채널 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재단법인 진흥장학재단이 지난 25일 제13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해서 총 41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재단 측은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학생 17명을 포함한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며 감사와 나눔의 미덕을 배우고 나눔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진흥장학재단은 인재들을 길러내는 데 일조하겠다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장학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장학생들이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성장을 해서 정말 나라의 동량이 되어서 정말 훌륭한 이 나라를 끌고 갈 만한 그런 인재들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요즘 우리는 문화의 시대를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기독 예술가들의 사명 또한 그만큼 중요해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윤성인 선교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전에는 대표님으로 호칭을 사용했었는데 오늘은 선교사님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선교사라는 호칭이 이렇게 낯설지는 않은 게요. 네. 제가 한 6년 전쯤에 이전 직장에서 퇴사하고 현재 광야 아트센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작은 극장 광야가 대학로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네. 그 공연장을 운영하는 법인을 설립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주셨던 마음 또 정체성은 이제 문화예술 선교사였기 때문에 낯설은 개념은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에 더해서 또 이제 몇 년 전에 한 교회에서 저와 저희 아내를 좀 문화예술 영역에 문화예술 선교사로 또 정식으로 파송도 보내주셨고요. 예. 또 아내랑 같이 전문의 선교사 훈련도 받으면서 이제는 그냥 선교사라는 호칭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좀 그런 느낌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네네. 자, 이런 변화들로 광야 미니스트리 사역의 방향성도 다시 한번 제시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작년 말쯤 10월쯤에 네. 저희 광야 안의 단체에 좀 큰 내부적인 변화가 좀 있었어요. 아, 그래서 뭐 외부에서는 다들 그냥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라고 알고 계시겠지만 예. 저희 내부에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식회사로 만들어진 아티스라는 기업이 있었고 또 16년 전부터 저희 안에 있는 뮤지컬들을 창작해온 사단법인 아들이라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선교단체로 등록된 극단 광야도 있었어요. 이런 세 개 단체가 이제 귀한 연합의 장을 좀 만들어 왔는데 예. 그러던 도중에 저희 안에 또 주님이 주신 마음이 보통 일이 잘 되면 서로가 자기 길을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은혜로 각 세 단체가 잘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연합은 연합인데 좀 이제 자기만의 사역을 꿈꾸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때 예. 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것 같아요. 너희들은 좀 거꾸로 가보면 어떠냐?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졌는데 오히려 저희는 하나가 되는 거죠. 다윗과 요나단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또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그냥 아예 통합을 해버리면 어떠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거추장스럽게 아티스, 극단 광야 이름을 다 지우고 그냥 광야라는 이름으로 아예 한 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정도 하나로 됐고 예. 사람도 다 조직도 하나가 됐고 사역도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아뜨리에 있었던 김관영 목사님이 통합 대표가 되셨고 저는 이제 전체 통합 구조에서는 전략과 사업을 책임지는 이제 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됐고 그렇게 되면서 광야 전체가 사실 폭풍을 맞았죠. 태풍을 맞았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상당히 좀 많은 변화가 있으셨던 네. 것 같고요. 앞서 이제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제 최일선에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 네. 문화 선교의 중요성, 중요한 의미라면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시다시피 특히 요즘 들어서 또 저희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문화 예술적인 역량을 펼치고 있는 거 보면 참 격세지감을 느낄 만큼 참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우리가 흔히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어린 친구들도 문화예술계가 장래희망의 1순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뭐 저희 교계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오히려 저희들보다 타 종교나 이단들이 이 부분에 훨씬 적극적입니다. 통일교 같은 경우는 뭐 템플스테이 같은 거 아시잖아요. 그런 문화상품은 국내외 유력한 관광 관련 상들은 거의 다 휩쓴 상황이고 수년 전만 해도 그 체험한 분들이 200만 명을 넘고 예. 해외에서 유학 온 유학생들은 필수 코스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그것 때문에 좋은 이미지가 만들어지고요. 포교 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인터뷰 기사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사실 이런 일반 종교 외에도 통일교라든가 뭐 제7일 안식일교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문화예술계에 저희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수십 년 전부터 이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어떤 우리나라 곳곳에 문화예술계 영역에 또 영향력을 키워가고 있고요. 또 좋은 의미로 그들 자체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어떤 포교나 선교 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도 기독교도 이런 부분에 저희 같은 단체도 있겠지만 더 많은 단체들이 도전을 받고 예. 문화예술을 통해서 정말 선교를 해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가 더북 성경이 된 사람들 공연 1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지금 광야 아트센터에서 지난 1월 17일 이제 개막이 돼서 현재까지 아주 성황리에 잘 관객들이 많이 와주고 계시는데요. 예, 예. 더북이
2013년도에 초연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초연을 했는데 그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특별히 2017년도가 종교개혁 500주년이었거든요. 아, 예, 맞아요. 그것을 기념해서 뮤지컬 더북을 갖고 대학로에서 1년 동안 장기 공연을 했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도 이제 몇 차례 앵콜을 공연을 하면서 저희가 최근에 한번 숫자를 카운팅해 보니까 네. 거의 16만 명 정도가 지금까지 보셨는데, 저희가 다 소극장 공연이었기 때문에 사실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럼요. 예, 그리고 총 한 650회 정도 공연을 했고, 아직 해외 공연은 못 갔지만 네네. 전국에 있는 많은 도시 한 16개 도시를 다녔고, 그러면서 더북이 어떻게 보면 광야에 사랑받는 여러 작품들 속에서도 사실 가장 흥행을 잘하고 있는, 지금 이번 2월 달만 하더라도 객석 점유율이 98%입니다. 거의 빈자리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주고 계시는 정말 귀한 작품이죠. 어떻게 좀 처음에 기획을 하게 되셨을까요? 그 더북에 나오는 이제 스토리가 뭐 길게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어떤 사제들이나 주교들이 영어로 된 성경을 못 읽게 했을 때 그 영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영어를 전했던 이들을 롤라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중얼거리는 자들, 독버섯 이런 의미를 갖고 있었던 약간 비하하는 표현이었는데 그들의 실화를 다룬 이야기고요. 네. 그 이야기 후에 100여 년 뒤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겁니다. 그런 뿌리를 저희들이 알게 되고 선교사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창작을 해서 이 귀한 스토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생명에서 생명으로 전해졌는지 그거를 좀 한국 교회 앞에 저희가 전하고 싶어서 했고요. 저희의 마지막 피날레 송은 가사가 교회여 일어나랍니다. 네. 그때 정말 많은 관객들이 이렇게 울컥하면서 기립박수하면서 한국 교회의 또 다른 회복과 또 복음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외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예. 네. 이렇게 한 공연, 한 작품을 10년이라는 시간을 이어온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글쎄요, 뭐 장기 공연 성공의 비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흔한 말로 진짜 주님이 다 하셨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요. 네네. 함께 애써줬던 선교사님들의 노고도 컸는데 사실 가장 큰 고마운 부분은 관객들입니다. 사실 연극의 3대 요소 그러면은 뭐 보통 상식적으로 희곡, 뭐 배우, 그리고 관객이 들어갑니다. 오랜만에 들어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이 관객이 그만큼 관객 없이 공연이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들이 작은 극장 광야를 개관했던 그때부터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한국교회가 정말 많이 와주셨고 객석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전관을 관람해 주시는 교회가 현재 이제 40교회가 넘었고 네. 또 뭐 개인 후원자들도 700여 명이 넘고 그런 분들이 단지 후원만이 아니라 공연장에 자녀들을 데리고 와주시고 또 교회 소그룹들이 저희를 또 참여해 주시고 정말 한국 교회 없이 광야가 지금의 광야가 될 수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전도나 선교의 영역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가 이 성과 속, 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해서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 이게 예술의 영역에서도 적용이 될 텐데 그 균형 어떻게 좀 잡아 가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쨌든 세상 속에서 또 세상에 있는 일반인들도 공연을 볼 수 있는 사역을 하고 있고 예. 또 배우들도 전체가 다 일반 공개 오디션을 해서 뽑고 종종 넌크리스찬도 오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찌됐든 일반이 갖고 있는 그런 상식과 또 복음이 갖고 있는 비상식이 아니라 초상식이 있잖아요. 예.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잘 균형 있게 끌고 가느냐가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그냥 한 달 한 달 매해 한 해 한 해 그렇게 그냥 과제들을 풀어오면서 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안에서 뭐 늘 예배를 드리고 되게 좀 약간 좀 강력한 문화를 갖고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모든 약속은 다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어긴 적이 없었고 하다못해 작은 식대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까지 좀 상식적으로 하려고 되게 애를 썼던 것 같아요. 네. 자, 올해도 뭐 많은 계획들도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 기도 제목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기도 제목도 올해 계획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현재 뮤지컬 더북이 원래 6월까지 예정을 했는데요. 네네. 좀 더 장기적으로 하게 되면 거의 1년 정도를 더북 뮤지컬이 공연을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예전부터 많은 분들이 좀 조언도 해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너무 교회 안에 있는 대상이 아니라 더 세상으로 나가는 작품을 갖고 사역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작년 말에 그 사단법인 문화감각이라고 아예 일반 쪽의 영역에서 하는 문화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법인을 통해서 저희들이 또 스테디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뮤지컬 루카스라는 작품을 갖고 아마 빠르면 가을부터 아예 대학로 전용까지 또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그 공연은 광야 아트센터처럼 아예 크리스찬 타겟이 아니라 아예 대학로에 있는 일반 관객을 타겟으로 하지만 그 안에 복음의 메시지 또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겨 있는 작품들을 만들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전용관 하나를 준비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예술 선교사들을 키우고 훈련시키는 대안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가 또 최근에 제2캠퍼스도 개관하게 또 주님이 계약을 하게 해주셔서 이 경기도 태촌에 있거든요. 네네. 또 그 안에 또 규모가 큰 카페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돼서 이래저래 좀 사역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기도 제목은 저는 이 통합이 되면서 네. 조금 더 큰 배로 갈아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50여 명의 사역자들이 모이면서 다 선교사들이거든요. 더 멀리 바라보고 항해를 가기 때문에 정말 선장 대신 예수님만 믿고 정말 이 항해가 믿음의 항해인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때론 태풍도 밀려오고 풍랑이 일더라도 그냥 주님을 선장으로 모시고 그냥 흔들림 없이 항해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자,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더 세상으로 향해 나가는 작품들을 네. 준비하고 계시고 또 학교도 준비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역들을 준비하고 계신데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광야 아트 미니스트리 윤성인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문화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난 후에 드는 생각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몸담은 영역이 어디든 우리 모두는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선교사란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명 성실히 잘 감당해야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시차를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